大家好, 여러분 안녕하세요. 중국어 첫걸음의 모든 것 중국어 강사 김윤입니다. 자, 저희 벌써 第8课 8과 시간인데요. 자, 8과 수업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자, 다들 복습하셨죠? 바로 第7课 7과의 내용을 간단하게 복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7과 하면 복습을 하신 분이라면 아, 7과에는 무슨 내용이었지? 라고 하는 제목을 먼저 기억하는 것도 복습이 아주 좋은 방법인데요. 자, 7과에서는 그렇죠. 天气怎么样? 자, 날씨 어때? 라는 표현이었었습니다. 날씨와 관련된 표현이었었는데요. 중요 패턴회화 4개가 있었죠. 각각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조금 전에 제목이었었죠. 오늘 날씨는 어떻습니까? 今天天气怎么样? 자, 라고 했을 때, 자, 날씨에 관한 표현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우리는 우선 패턴을 먼저 기억을 하자는 거죠. 자, 바람이 분데 세게 불었다라는 표현입니다. 刮大风, 그리고 흐린 날입니다. 그렇죠. 阴天 이라는 표현이 바로 첫 번째 패턴이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패턴은요. 역시 날씨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런 패턴이 문장이 있었습니다. 밖에 방금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라는 표현으로 뭐뭐 하기 시작하다, 开始라는 단어 이용하는 건데요. 자, 밖에, 外面, 방금, 刚, 뭐뭐 하기 시작하다, 开始, 무엇이 비 내리기 시작하다, 下雨, 정리하면 外面刚开始下雨 라고 하는 패턴이 있었고요. 자, 두 번째 이어지는 그 대화 내용이 나 우산 안 가지고 왔는데 급해 죽겠어. 즉 걱정된다라는 표현이 있었죠. 우산 안 가지고 온다라는 표현 我没带雨伞. 급해 죽겠어. 걱정된다라는 거죠. 急死了 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연습을 했었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패턴에서는 문장이 좀 길었습니다. 자, 기억나시나요? 아유, 급해하지 마. 조급해하지 마. 나에게 2개의 우산이 있어. 라는 표현이었죠. 어떻게? 别着急, 뭐뭐 하지 말아라, 别라는 표현이 있었고요. 우산을 세는 양사, 그렇죠. 바가 있습니다. 나 2개 갖고 있어. 我有两把 라는 표현이 있었죠. 我有两把 라는 표현 하면서 상대방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나에게 우산 하나 빌려줘. 자, 우리 여러 동사의 용법을 배웠는데 빌리다 라는 표현 중에 그렇죠. 借라는 동사 이용하는 거였죠. 자, 그러면 那么 자, 나에게 빌려줘. 借给我 하나의 우산 一把雨伞吧 라는 문장이 세 번째 패턴이었습니다. 참 길었었죠. 자, 네 번째 패턴은 좀 간단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이었죠. 일기예보를 들어보니까 내일 저녁에 비가 올 것이랍니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누가 하는 내용을 듣자 하니 근데 일기예보니까 听天气预报说 내일 저녁 明天晚上 뭐뭐일 것이다 가능성 추측을 나타내는 조동사 会 비 내리다 下雨 이런 내용을 배웠었습니다. 자, 이제 복습 다시 한번 다 됐죠? 자, 그렇다면 이제 새롭게 8과 내용을 지금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第8课 자, 제목 먼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야, 우리가 이제 중국에 가게 되면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이 사용하는 표현이지 않을까 싶어요. 자, 多少钱? 多少钱? 바로 가격을 묻고 답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즉 물건을 사는 내용이겠죠? 자, 우리 궁금하실 텐데 바로 첫 번째 패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A 문장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欢迎光临,您要什么? 자, 그러니까 B 문장이 얘기를 하죠. 我要苹果. 자, 뭔가를 삽니다. 자, 각각의 문장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欢迎光临. 여러분들이요, 중국에 가면 정말 많이 들을 수 있는 표현입니다. 欢迎, 환영합니다. 光临, 왕림해 주신 것을 한마디로 어서 오세요 라는 표현은 그렇죠. 欢迎光临, 조금 더 빠르게요. 欢迎光临, 어서 오십시오 라는 표현입니다. 자, 그러니까 어서 오십시오 한 다음에 손님이 오셨잖아요. 무엇을 사고 싶으신지, 무엇을 원하는지 물어봐야죠. 그때 필요한 동사 네, 바로 要라는 동사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당신 뭐가 필요하세요? 您要什么? 다시 한번요. 您要什么? 자, 이 要라는 단어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원하다, 필요로 하다라는 동사로 사용이 되기도 하지만
이 야오가요, 조동사로 사용이 됩니다. 자, 우선은 동사로 사용이 되는 용법으로 몇 가지 예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교재 92쪽, 92페이지를 보면, 자, 저는요, 오이가 필요합니다. 자, 오이는 황과라고 합니다. 자, 저는 오이가 필요해요. 쉽죠? 我要黄瓜我要黄瓜라고 하시면 되고요. 저희 패턴에서는 我要苹果 사과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자, 또 하나 옥수수라는 또 단어도 나와 있네요. 자, 옥수수는 위미 저 옥수수 필요합니다. 만드실 수 있겠죠? 我要玉米라고 표현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야오는 그렇죠. 동사뿐만이 아니라 조동사로도 사용이 되는데요. 조동사는 너무나 간단한 게요. 동사를 도와주는 역할이잖아요. 즉 야오가 조동사로 사용될 때는 뒤에 뭐가 와준다? 그렇죠. 또 다른 동사가 온다. 그것만 잘 표시하면 야오가 동사인지 조동사인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야오가요. 조동사로 사용이 되면 필요하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무슨 동작을 하려고 하다. 하고 싶다라는 의미가 되는데요. 예를 들자면 우리 이 책에요. 수박이라는 과일이나 채소와 관련된 단어들이 많이 나와져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수박은 시과라고 하는데요. 저 수박 필요해요 였다면 어떻게 할까요? 我要西瓜인데 구체적인 동작을 해서 저 수박을 사려고 합니다. 사고 싶습니다라고 하려면 어떻게 한다? 사다라는 동사를 要 뒤에 써주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我要买西瓜라고 표현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요. 여기에 우리 책에 참 유용하게 많은 표현들이 나와져 있어요. 야오가 조동사로 사용될 때 조금 전처럼 뭐뭐 하고 싶다, 하려고 하다라는 뜻도 되지만 이 야오가 조동사로 사용될 때는요. 무슨 동작을 해야만 한다. 당위성, 의무를 도와주는 역할도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 책에 이런 단어, 문장이 나왔습니다. 같이 큰 소리로 따라 읽어볼게요. 大家要小心 小心이라는 단어는 조심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조심해야만 합니다. 大家要小心 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야오는 동사, 조동사의 두 가지 뜻이 있다. 야오, 동사로 사용될 때는 필요하다, 원하다. 조동사로 사용될 때는 두 가지 뜻. 뭐라고요? 뭐뭐 하고 싶다. 또 하나는 무엇을 해야만 한다라는 뜻이라는 거 꼭 정리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 교재에 맨 하단에 채소와 음식에 관한 게 나와 있는데 채소나 뭐 이런 것들은 조금 전에 저희가 얘기했듯이 뭐 오이라는 단어 나와 있고요. 저희 책에 보니까 배추라는 단어도 있네요. 白菜 파라는 단어도 나왔습니다. 총은 총인데 외국에서 왔어요. 서양에서 왔어요. 그래서 양파를 양총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음식에 관한 것도 몇 가지 나와져 있는데요. 쌀밥이라는 단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쌀밥, 미판. 자, 빵이라는 단어도 나왔습니다. 미엔바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좀 팁을 드리자면 중국 음식이나 먹는 거예요. 이 미엔자가 들어가 있으면 일반적으로 뭐 밀가루로 만들어진 음식이에요. 그리고 조금 전에 빵이 뭐였죠? 미엔바오. 그 옆에 보면 국수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똑같이 미엔자를 사용합니다. 국수는 미엔티아오라고 하고요. 미엔자 들어간 거 하나 더 정리할게요. 자, 지금 밑에 하단을 보면 방비엔면이 나왔어요. 원래 방비엔이라는 단어는 편리하다는 뜻이거든요. 편리하면, 여러분 면을 먹을 때 편리하면은 그렇죠. 아주 빠르고 쉽고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라면을 일컬어서 중국어로는 방비엔면이라고 한다고 하네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음식에 관한 것도 간단히 정리했고요. 자, 조금 전에 조동사 정리한 거 다시 한번 보시고 문장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패턴입니다. 조금 전 첫 번째 패턴에서는 필요한 걸 얘기하는 내용이었죠. 我要苹果. 자, 필요한 걸 내가 얘기를 했으면 가장 중요한 게 가격이겠죠. 자, 가격이 얼마인지를 물어보는 표현이 두 번째 패턴에서 나옵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자, 이렇게 물어봅니다. 가격은 多少钱一斤? 이라고 하니까 대답 한번 잘 들어보세요. 3块5一斤. 다 알아들으셨나요? 자, 우선은 가장 중요한 거 가격을 물어보는 표현 큰 소리 읽어주세요. 多少钱?
가격을 물어볼 때는 多少钱. 그런데 이진이라는 단어가 나온 이유는 조금 전에 뭐 산다고 했죠? 첫 번째 패턴에서. 그렇죠. 빙고, 사과 산다고 했잖아요. 사과나 야채는 한 개, 두 개에 얼마예요? 라는 표현보다는 중국에서는 근이라는 표현으로 가격을 많이 묻습니다. 기준은 근. 근을 중국어로 뭐라고 한다? 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多少钱一斤 하면 무슨 뜻? 한 근에 얼마입니까? 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대답은 얼마입니다. 한 근에 이렇게 나와져 있죠. 자, 3块5一斤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선은 여러분들 교재에 얼마입니까? 라는 표현 자체를 多少钱이라고도 하지만 여러 개를 막 샀을 때 전부 합해서 얼마예요? 라고 하는 유용한 표현도 있거든요. 우선 이것 먼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모두 합해서 얼마예요? 一共多少钱? 다시 한번요. 一共多少钱? 자, 했는데 자, 두 번째 문장이 가격을 물어보는 표현이었죠. 자, 각 나라마다 화폐가 있습니다. 그쵸? 자, 우리나라는 원이죠. 얼마 원. 근데요, 중국은 여러분 위엔화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근데 중국은요, 화폐의 단위가 3개로 나뉘어집니다. 가장 큰 단위는 지금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것처럼 위엔이라는 단어를 쓰고요, 단위를. 그 다음에 그 밑에 단위는 지아오라는 단어를 쓰고요. 그 밑에 단위는 펀이라는 단위를 씁니다. 자, 그런데요, 이 화폐를요, 여러분들 중국 돈 있잖아요. 아무리 봐도 위엔이라는 글자, 뭐 지아오라는 글자 안 보여요. 왜 그러냐? 중국은요, 화폐상에 사용하는 흔히 말해서 왜 글에 쓰는 글씨체를 서면어 혹은 문어체라고 하잖아요. 문어체 글씨 화폐가 따로 있고요. 말로 하는 거 뭐라고 하죠? 회화 혹은 구어체라고 하잖아요. 구어체 표현이 따로 글자가 있어요. 구어체로 사용이 될 때는 조금 전에 우리 문장에 싼 콰이가 나온 것처럼 콰이, 위에는 콰이로 표현을 하고요. 지아오라는 단어는 마오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펀은 그대로 사용을 해요. 자, 우리가 가격에 관한 표현, 이렇게 제가 말을 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돈을 직접 보고, 그쵸? 가격표를 보고, 그리고 나서 읽는 연습을 하는 게 낫겠죠? 자, 우선은 이번 패턴에서는 가장 큰 단위 입으로 하는 연습부터 큰 단위 콰이, 그 밑에 단위는요, 마오, 마지막은 펀인데 펀을 요즘에는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거에 관한 내용은 제가 직접 눈으로 보여드릴게요. 어디에서? 첫걸음 문법 시간에서 제가 직접 단위를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리고 금액을 보면서 읽는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저희는 패턴으로 볼게요. 싼 콰이우 하면 싼 콰이우이다 얼마에 이진이라는 표현이고요. 저희 책에는 지금 전부 합해서 얼마요라는 표현으로 105원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05块钱 금액을 읽는 규칙이 있거든요. 그것도 궁금하셔도 조금만 기다리세요. 문법 내용에서 첫걸음 문법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로 교재에 있는 금액을 보니까 싼 콰이치 마오인데요. 마오에 괄호를 해놨죠. 마지막 단위는 생략을 할 수가 있다는 것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고요. 금액을 읽는 연습, 그리고 가격 얼마인지라는 표현 어떻게 한다? 多少钱 한근을 어떻게 표현한다? 이진이라는 표현도 여러분들 기억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